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임 줄여서 일생사무의 이영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요건 사기지 않을까라는 사건이 저한테는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요게 만약에 잘 모르고 요 상태에 당한다면 혹시 파닉 상태가 돼가지고 일본에 계신 분들이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돼서 간단하게 최근에 저한테 온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지금 화면에 자료가 나가지만 세무서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저한테 세금을 안 냈다고 알림장이 메일로 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오늘 안 건데, 오늘 자료 정리하다가 안 간데, 앞에 보통 이택스라고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소득 신고 같은 걸 합니다. 저도 물론 인터넷 소득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앞에 이택스라고 시작돼야 될 문장이 XZE 텍스라고 시작이 됐습니다. XZ가 왜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 메일을 받았을 때 사기라고 생각을 하고 별로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는데, 오늘 보니까 XZE 텍스라고 돼 있어서 역시 사기구나 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우선 이 처음 메일을 받았을 때 내가 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서 저는 세금을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시켜놨는데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통지서를 보고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납 세금이 5만원이라고 5만원을 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납부 기한이 9월 10일까지, 그 다음에 최종 기한도 9월 10일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CRI 기간, 그러니까 낼 수 있는 기간이 연장이 불가하다라고 가로쳐가 냈습니다. 근데 2022년 9월 10일이면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이 메일이 토요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면 이런 이상한 메일이 왔을 때 확인을 해야 되는데, 토요일이면 세무서가 안 합니다. 그래서 세무서 확인이 안 됩니다. 9월 10일이 토요일이고 토요일까지 내라는데 토요일날 메일이 와서 요건 좀 이상하다. 그리고 확인할 수조차도 없을 정도로 토요일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게 만약에 월요일날 와가지고 토요일까지 내라 그러면 그 사이에 확인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고 토요일날까지 해서 토요일날 메일이 왔기 때문에 요거는 사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그냥 냅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돼서도 아무 얘기가 없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같은 경우가 지금 실제 세무서에서 온 페이지입니다. 요거는 신고에 대해서 오시라 텐데, 앞에 보면 이택스라고 돼 있었고요. 아까처럼 그 앞에 이택스 앞에 다른 영어 문자가 없었고요. 그다음 기본적으로 이택스라고 그러고, 밑에 이제 그 국세청이라든가 요 메일 형태는 똑같습니다. 앞에 거와. 그렇기 때문에 까딱하면 요거는 속아 넘어가기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세금은 통장에서 자동이체를 하거나 카드로 내거나 아니면 편의점에서 내는 통지서가 와가지고 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신청한 거는 그 이후에는 신청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과,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내는 방법으로 해서 뭐 페이먼트로 텍스 해가지고 내라 라고 홈페이지가 적혀 있는 것도 요게 일반적으로 세금을 요렇게 내진 않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요거는 그냥 사기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서 그냥 냅둬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로도 아무 일이 없었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세금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요거는 택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지금 집에 없기 때문에 짐을 가지고 가니까 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라 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것도 제가 예전에 요렇게, 보통 일본에서는 전화도 안 합니다. 택배 사람이 와가지고 사람이 없다고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부재중 통지서만 우체통에 놓고 갑니다. 그랬을 때 그 부재중 통지서를 보고 거기다 전화해가지고 언제 다시 오게 해달라든가, 뭐 그 택배 받는 방법은 제 앞에 영상에도, 예전 앞에 영상에 만들어 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게 일반적인데 메일로 이렇게 와서 혹시나 간지 얼마 안 됐으면 다시 되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요 위에 핸드폰 번호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자기 전화 맞는데 자기는 택배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 라고 해가지고 요것도 사기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게 아마 저는 다운로드를 안 받았는데 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자기 핸드폰이 좀비폰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어떤 손님이 요건 아니고 한 몇 년 전에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거기서 자기 폰이 좀비폰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좀비폰이 되면서 그 딴 데서 메일이 오는데 이름도 자기 이름이 맞고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니까 어디로 그 핸드폰이 해킹돼서 통장에 돈이 인출되니 어디로 이체하라 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주 패닉 상태가 돼가지고 통장 하고 한 며칠 동안 울면서 다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알아보니까 자기 통장에 돈은 그대로 있었고 이거는 사기에 연루된 그런 아마 핸드폰이 좀비폰이 돼가지고 그런 사건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자료는 그때는 버려서 없는데 세 번째 메일로 온 거는 아마존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아마존에서 구입을 몇 번 해가지고 아마존에 등록을 해놨는데 그 메일로 온 게 좀 몇만 원짜리의 고가의 물건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언제까지 여기로 지불해 주십시오 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요걸 낙찰 받은 기억이 없어서 아마존에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마존에서는 우리 쪽에서 구입한 건 없고 지금 그런 스팸 메일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관없으니까 주의하고 그거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이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요즘 요렇게 메일이라든가 요런 사기와 관련된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사기 사건에 연루되면 경찰에 간든지 뭐 이렇게 또 복잡해지니까 뭐든지 요런 사건이 있으면 미리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런 핸드폰에서 그러니까 일본 생활에 어느 정도 되면 요 방법은 요렇지가 않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다시 확인하는 건 괜찮지만 일본 생활 적응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메시지가 오면 그 두 번째 같이 핸드폰에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하라고 해서 이런 메시지를 다운을 한다면 좀비폰이 될 수 있으니까 뭐든지 하기 전에 확인하시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일본 생활하면서 사기 당할 수 있는 저한테 최근에 일어났던 이런 메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영상이 있으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